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그동안 소개하지 않았던 상용차를 가져왔거든요. 현대차에서 진짜 오랜만에 내놓은 새로운 상용차, 이거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 디자인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차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난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탑차 버전으로 나오는 카고 버전은 5,9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가져온 차는 냉동차인데 냉동차는 6,815만 원부터 시작해요. 이 차가 포터 EV랑 비교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 포터 EV보다 엄청나게 큰 차입니다. 길이가요 5.6m가 넘어요. 그래서 포터보다 50cm나 더 길고요. 적재 용량도 그만큼 더 많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차라는 건데 그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스타리아에다가 껍데기 씌워놓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터 EV 탑차들을 좀 마주했을 때랑 느낌이 사뭇 달라요. 얼핏 보기에 그냥 캠핑카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냥 화물차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뒷모습에서 봤을 때는 박스가 사각형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옆에 라이트 들어가고 문도 양옆으로 여는 이런 방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봤던 상용차랑 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디자인적으로 특별히 살펴볼 거 없어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자면은 이 앞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충전 환경에서는 이게 앞에 있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차는 상용차잖아요. 그래서 보통 충전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나 밖에 공영 충전기를 주로 활용하는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의외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80%까지 충전을 하고 왔는데 의외로 앞으로 주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옆모습도 아주 기능적인 역할에만 치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휠 정말 상용차 감성 물씬 돋는 아주 실용적인 휠이죠. 근데 이런 게 또 요즘 감성을 먹히더라고. 그리고 이 옆으로 가면은 도어가 이 운전석 쪽에 있는데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려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우리 보통 운전할 때 갓길 같은 데 세워놓으면은 인도가 저쪽 조수석 쪽으로 향해 있는데 조수석 쪽에는 문이 안 달려있고 여기 운전석 쪽에만 달려있다는 거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거 왜 여기 달려있는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아주 기능적이죠. 문 이렇게 양옆으로 열 수 있고요. 문 아주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안에 짐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포터 탑차랑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이 전고 때문인데 전고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 포터 탑차보다 한 20cm에서 크게는 40cm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근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장 높이가 낮으면 적재 공간이 걱정일 수 있잖아요. 이 차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을 들고 드나들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번에 현대가 가장 자랑한 장점인데 이게 의외의 단점도 있더라고요. 이 안쪽에 바퀴 공간이 이렇게 침범하다 보니까 짐을 쌓아 올릴 때 이렇게 각진 짐들을 많이 넣을 텐데 테트리스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약간 단점이지만 막상 활용하다 보니까 어디든 지하 주차장도 들어가 봤고 아니면 다른 충전 공간도 들어가 봤는데 천장 높이 때문에 얻는 핸디캡이 사라지다 보니까 저런 부분은 사소한 단점으로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냉동 버전이기 때문에 저 위에 냉동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탑차들 보통 보면은 그냥 문 열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물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고리를 연결해 놓거나 이번에 나온 ST1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이렇게 90도로 딱 고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여기 있는 고리를 빼가지고 더 펼치면 이렇게 완전히 활짝 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자석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ST1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 실내 공간은 그냥 스타리아의 앞부분만 딱 잘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똑같이 주죠. 실제로도 기능성 면에서 그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위쪽에 계기판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앞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이런 수납 공간들, 자잘자잘한 물건들 올려놓기 좋아가지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음료수 컵홀더 여기에 2개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고요. 재질이 같은 것들만 조금 저렴한 소재로 들어가 있다는 걸 빼고는 이 앞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똑같고요. 제가 약간 불편하다고 말했던 이 터치 버튼들도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제가 좀 별로라고 말했던 부분은 볼륨 조절까지 터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기사님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고 V2의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0V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런 코드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 심지어 뚜껑도 이렇게 야무지게 돼 있어가지고 쓰기도 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네요. 자, 이제 ST1을 타고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제가 주행한 거리는 아까 80%까지 충전한 다음부터 64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가냐면요, 대전으로 가고 있어요. 냉농차는 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거리를 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ST1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76.1kWh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덩치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의외로 이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317km나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포터 EV랑 비교하면은 106km나 더 달릴 수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요, 포터 EV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렸잖아요. 아마 50kW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ST1 같은 경우에는 350kW까지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0%에서부터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면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350kW급으로 충전을 했을 때 30분이다? 뭔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직접 초고속 충전기를 물려보니까 60% 기준에서 한 80kW급으로 충전이 지속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50kW를 지속하는 구간은 아주 배터리 전력이 떨어져 있을 때를 기준으로 최대치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충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80kW급으로 충전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까지 가는 데는 이 차 아까 80%까지밖에 충전을 안 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렁크에 아까 디자인을 살펴볼 때 보셨겠지만 짐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사실 짐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어놨던 건데, 저 상자, 그 플스5 상자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큰 크기의 상자거든요. 그걸 80개를 넣고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저 상자 크기로 한 150개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ST1의 전반적인 주행 감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는 시내 구간을 좀 달려보고 지금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ST1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승차감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ST1은 이 소음 측면에서 다른 트럭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전기차여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고속도로 위에 올라와서도 트럭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충분한 정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럭을 타면서 이 정숙성에 대해서 칭찬을 할 줄은 몰랐지만 이거는 충분히 조용한 실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숙한 실내 더불어서 하체 감각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 포터랑 비교해서는 50cm가 더 긴 차고요. 여러분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 중에서도 롱바디 버전보다도 25cm가 깁니다. 이 차 그만큼 큰 차인데 거기다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기본 2.5톤이 넘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요, 노면을 꾹꾹 누르면서 달리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져요. 이거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트럭인데 고급져요. 기본적으로 하체 감각이 차체를 잘 떠받들 수 있도록 탱글탱글하게 세팅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걸 무게로 누르면서 달리다 보니까 기존의 1톤 트럭처럼 통통 튀긴 느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만듦새 덕분에 차체도 단단하게 느껴지고 덩어리감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무게를 꾹꾹 눌러지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전기차잖아요.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리다 보니까 트럭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높은 무게중심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불안감 없이 고속주행 영역까지도 충분히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출력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죠. 트럭이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앞바퀴만을 굴리는데요. 모터의 출력은 160kW입니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217마력 정도 되는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토크는 이 비슷한 출력을 가진 다른 현대기아 차들의 전기차 대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35.7kgm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 무게를 끌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출력은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이 그 처음 순간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기차의 혜택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시내 주행을 한다거나 할 때 특히 쾌적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이 전기차 만들 때 이런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하는 느낌이라든가 회생제동 영역에서 부자연스러움을 많이 걷어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ST1에도 고스란히 잘 녹아들어 있어요. 가속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양만큼 아주 리니어하게 속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초반에 울컥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출발하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이질감 없이 즉각적인 응답성으로 차를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현대기아의 전기차들처럼 이 옆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벨 0에서부터 1, 2, 3, 4가 아이페달 모드라 그래서 맥스 버전이에요. 이건 거의 원페달 주행처럼 달릴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시프트 패드를 오른쪽 길게 누르고 있으면 오토 모드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이제 앞차와의 간격을 차가 알아서 감지해가지고 회생제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변경해가면서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오토 모드로 뒀을 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편한 모드인데 이게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오토 모드로 두고 제가 고속도로 주행할 때 크루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페달만 잠깐 놓잖아요. 내리막길인데 차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너무 가까워진다 싶으면 회생제동을 많이 넣어주고요. 간격이 다시 벌어졌다 싶으면은 회생제동을 아예 꺼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상당히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자, 이제 저는 대전까지 약 12km를 남겨놓은 지점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주행거리는 150km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때까지의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4.6km를 달렸다고 트립미터상 떠 있습니다. 80%에서 출발했으니까 도착할 때쯤이면은 에어컨도 빵빵하게 켜놓고 왔으니까 배터리를 한 50% 정도는 사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것보다 지금 전기를 덜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게이지는 38%가 남아있고요. 이 남은 10km를 더 달린다고 해서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 만약에 기사님들이 배송을 마치고 나서도 대전 안에 잠깐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배터리는 충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다시 휴게소에 들려서 전기충전소 앞에까지 갈 정도의 배터리 잔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거리 주행을 하니까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거든요. 앞차와의 간격 4단계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속도를 맞춰놓고 차간거리를 가장 가까이 맞춰 놓았을 때 그 간격을 굉장히 부드럽게 조절을 해주면서 너무 불안하지 않는 간격을 적당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도 당연하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영역에서 솔직히 이 현대기아를 따라올 만한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 다뤄줘서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충분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역시도 현대기아차가 참 잘하는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한 도중에 대전 표지판이 보였어요. 이제 1km 남짓 남아있는데 이제 목적지에 가서 최종적으로 전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괜찮은 전비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볼일을 좀 보고 이제 성심당도 들려가지고 빵도 좀 사오면서 시내를 좀 돌아다녀 봤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배터리는 10%가 남아있고 아까 80%를 충전한 이후부터 달린 주행거리는 237.6km까지 달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9km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주행한 거리를 더하고 남아있는 배터리량을 더하면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거의 만족시키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주행한 모든 환경들이 거의 고속도로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전기차가 사실 고속주행 상황에서 이 전비를 높게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큰 차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더 쉽지 않고요. 제가 심지어 회생제동을 계속 0인 상태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저 제가 편하게 달리기 위한 방법대로만 주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기록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굉장히 빵빵하게 틀었고요. 이 차의 가격이 이제 포터 EV 같은 카고나 냉동차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차체가 더 커지고 편의사양들도 더 많이 갖췄다는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 가격이 그렇게 또 마냥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네요. 분명히 이 냉동차지만 그리고 카고차지만 천장이 낮고 더 큰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새로운 상용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충전을 걸어놓고 저녁이나 좀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1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